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주말인데 또 나오신다고 힘드셨죠? 네. 네. 어제 복습은 좀 하셨나요? 네,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등기법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었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뭐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뭐 다 공부를 해봤었는데 우리 등기법 민법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민법 내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등기의 절차적인 내용까지 같이 이제 보시려고 하니까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보기에는 그렇게 뭐 힘들어 보이시지는 않는다는 이런 표정이신데 뭐.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등기법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등기법은 이제 총론과 크게 강론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강론 파트는 대부분의 내용이 총론의 내용이고요. 우리 강론 파트는 대부분의 내용이 총론의 내용이고 거기다가 이제 민법의 내용이 시험의 지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기법 강론 파트의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게 뭐 민법 문제인지 등기법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민법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강론 파트에서는 좀 들어옵니다. 일단 등기법은 이제 총론이 잘 잡혀 있으면요, 뭐 뒤에 이제 강론 부분은 아주 수월하게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등기법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기본 과정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적으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지적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심화 과정까지 하시면 사실 이제 지적은요,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다 다루게 됩니다. 지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아유 뭐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많이 뭐가 많다라고 느끼실 건데 한두 번만 반복해 보시면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이제 지적 파트는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적이 끝나는 대로 또 이제 등기 다음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는데요. 심화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 통해서요, 지문도 좀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들도 이제 내드립니다. 그래서 복습 겸해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부탁드릴게요. 자, 교재는 다 가지고 오셨죠? 예.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140페이지입니다. 교재 140페이지. 자, 거기 이제 1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1장 뭐 등기제도 총설해서요. 거기 네모 1번 부동산 등기의 나오고요. 찾으셨죠? 예. 자, 그 부분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별도로 보실 필요는 없고 교재 14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십니다. 142페이지에 거기 윗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4번에서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예.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인데요. 제가 일단 등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칠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우리 등기관은 접수를 합니다. 자, 우리 등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요. 등기관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이 등기관의 심사 권한, 형식적 심사입니까? 실질적 심사입니까? 네, 형식적 심사. 우리 지적은 실질적 심사였다, 그죠? 네, 지적은. 이에 반해서 우리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니까 이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등기관이 함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관은 오로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에 기록 완료를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즉 다시 이야기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우리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자, 접수한 때. 자, 일단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접수한 때, 이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현재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역사적인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전에 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등기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가령 A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요, 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 신청은 A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접수는 A가 먼저 접수를 했는데, B가 나중에 신청을 하고, B가 이제 나중에 접수를 했는데, 등기관이요, B랑 친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B랑 친해서 B의 등기를 먼저 등기부에 기록을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해서 A와 B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해서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가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때는 법의 규정이 없었어요. 어떻게?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 아시겠죠? 만약에 등기가 기록할 때 효력이 기록 완료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버리면 등기관이 그 권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례가 나오고 그 이후에 법에서 아예 명문 규정을 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라고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998년, 제교구 1998년으로 기억하는데 서울특별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3년도 말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요. 전국적으로 등기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현재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산화라는 게 전산화가 돼버리면 여러 가지 단계가 그냥 한꺼번에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구별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되기 전이면 뭔가 접수, 심사 탁탁 이렇게 자르기가 좋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를 접수한 때로 보느냐? 이제 등기가 전산화돼 버리니까 언제를 접수한 때로 보느냐? 여기에 관해서도 역시 법에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를 접수한 때로 보느냐? 자, 신청 정보. 이제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시겠죠? 전산화 때문에요. 이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요. 일단 저장만 되면 바로 접수한 때로 봅니다. 신청정보가 일단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일단은 저장만 되면요. 등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기록 완료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장만 되면 바로 접수한 것으로 보고 그때 등기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붉은 부필로 적은 이유는 아시겠죠? 예. 시험에 거의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반드시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가끔씩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신청 정보가, 잘 들으세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네. 너무 당연한 걸 또 물어보니까 고민하시죠. 옳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3단 논법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가 접수한 때고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신청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옳은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시험에 이 부분 잘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교재 거기 142페이지에 거기 4번 아까 4번 그 내용인데요. 예. 양가로 이번에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그거 찾으셨나요? 예. 동그라미 1번
줄을 좀 꺼놓자고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라고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1번 보세요. 접수 시기 찾으셨나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그 부분 등기 신청 정보가 거기서부터 줄 꺼놓자고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를 접수한 때로 본다. 그래서 일단 저장만 되면 접수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기록 완료하는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저장만 되면 접수한 것으로 보고 접수한 때 등기의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거.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더 하실 거 없어요. 교재 145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부디 당부드리는데 제가 안 본 부분 보지 마세요. 예, 제가 본 부분도 지금 다 못 할 건데 자꾸 안 본 부분 가지고 이제 어제도 제가 강의를 나갔더니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안 본 부분도 다 봐야 되냐고. 근데 그분 물어보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것도 안 보실 분인데 또 그런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145페이지로 갑니다. 145페이지. 이제 제2절 이제 등기의 종류에서요. 145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네모 1번 등기의 대상에 의한 분류 찾으셨나요? 네. 자, 역시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일단 등기의 대상에 의한 분류는 등기의 대상은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등기할 대상은 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 또 하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등기할 대상은 하나는 부동산 표시. 일단 부동산을 특정을 해줘야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 공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합니다. 부동산 표시.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는 여러분 부동산 표시는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팩트다.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는 얘는 사실관계다라는 거. 자, 그럼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어디에다가 등기를 하느냐? 부동산 표시는요 표제부에 등기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그냥 7-3이에요. 이제 제가 말하는 7-3 뭔지 아시죠? 우리 왜 수학능력 시험에 수학 문제에 7-3이 얼마냐?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7-3을 모르고 그 문제 수학 문제 못 풀어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로 등기부 어디에 기재하냐, 그런 쉬운 것들은 나의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어디에 등기한다고요? 표제부. 자, 그러면 이제 권리관계는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한다. 권리관계는 갑구 또는 을구에 등기하는데, 자, 그럼 갑구에는 뭘 등기하느냐? 근데 등기부의 구성이 그러면 총 3가지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갑구에는 뭘 등기할까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해주시자고요. 항상 객관식 시험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요, 자, 채권자가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이제 채무자인데 그 채권자가 돈을 안 갚아서요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 제한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가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등기는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가압류 등기,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를 할까요? 을구에 기재를 할까요? 네, 갑구에 지금 뭐에 대해서 가압류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했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소유권만 각구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각구에 기재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내지는 소유권에 대해서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를 했다. 역시 다 등기부 어디에 기재가 돼요? 각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을구는요. 을구는 소유권 이제 이외의 권리에 역시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임차권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지상권에 대해서 가압류했다. 그럼 등기부 어디에 기재가 돼요? 을구에. 왜 지상권이 을구에 기재가 되니까 그 지상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 역시 을구에 기재가 된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 내용 제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등기 대상의 한 분류 이제 됐고요.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찾으셨나요? 네모 2번 등기의 내용의 한 분류. 자, 이 등기의 내용에 한 분류 지금 보신 내용들 물론 시험에 출제됩니다. 출제가 되는데 이제 내용에 한 분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꼭 반드시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등기의 내용에 한 분류 첫 번째가요. 기입등기입니다. 기입등기. 자, 기입등기는요. 어떤 특정 등기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입등기는 어떤 특정 등기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원인, 핵심 키워드예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만 되면요. 뭔가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만 되면 그걸 통틀어서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어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그게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제 용어 정확하게 하시죠. 보존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신축한 그 갑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개설을 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이제 소유자 갑이라고 등기를 합니다. 건물의 신축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이라고 기재가 됐네요. 뭡니까 여러분? 기입등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갑이요. 이걸 다른 사람 을에게 팔아요. 자, 매매 팝니다.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요. 다시 등기부에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역시 매매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됩니다. 뭐예요? 기입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역시 기입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기입등기. 자, 그럼 이번엔 소유자 을이요. 소유자 을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 제공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이제 등기부 을구에 아까 저당권은 어느 구에 나와요? 을구에. 그래서 등기부 을구에 다시 이제 을구는 또 역시 순위번호 1번부터 시작합니다.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 이제 은행 저당권자 병이라고 등기가 됩니다. 역시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이 저당권 설정이라고 기재가 됐네요. 뭡니까? 기입등기. 그래서 각종 설정 등기 즉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부 다 뭐예요? 설정 등기 전부 다 뭡니까? 기입등기. 기입등기. 자, 이번에는요. 이 병이 저당권을요. 병이 아까 은행 저당권자입니다. 그 저당권을 정은행에 그 저당권을 넘겨요. 여러분 저당권 재산권이죠.
저당권은 재산권 아닙니까? 예. 재산권이 아니냐는 여러분 재산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여러분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도 당연히 재산권입니다. 예. 그럼 재산권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OX.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의무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OX. O입니다. O예요. 재산권은요. 재산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요. 우리 비재산권, 그 예를 들어서요. 우리 민법에 보시면요.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가 있고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은 뭐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집 나간 배우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동거 의무, 동거 청구권이 있으니까 혹시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동거 청구권 여러분 양도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동거 청구권이 재산권 아니잖아요. 재산권이 아닌 비재산권은 함부로 양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일신 전속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재산권은 항상 원칙적으로 의무자 동의 승낙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배경 지식이 많아야 여러분 등기법이나 민법을 원활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의무자 승낙 필요 없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병이 그 저당권을 이제 정에게 양도를 합니다. 병이 이제 저당권을. 자, 그러면 저당권 양도 계약이라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이제 등기부에 다시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정이라고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저당권 이전에서 이제 저당권자 정이라고 기재가 됩니다. 역시 뭐예요? 기입 등기.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도 역시 전부 다 기입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입 등기라고 하거든요. 기입 등기. 그러면 핵심 키워드만 딱 보시면 보존 등기, 기입 등기입니다. 핵심 키워드 보존 등기. 우리 소유권만 보존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존 등기, 기입 등기입니다. 그 다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건 이전 등기는 역시 뭐예요? 기입 등기, 기입 등기. 그 다음 설정 등기 역시 뭡니까? 기입 등기. 그래서 보존 이전 설정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기입 등기라고 해요. 뭔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이 기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기입 등기가 잘못 등기됐을 수도 있어요. 애시당초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뭔가 후발적 사유에 의해서 그 기입 등기가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등기 불일치한다 이 말이죠. 실체 관계와 기입 등기가 불일치한다. 그럼 그거 시정 바로 잡으셔야죠. 불일치하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 다음이 말소 등기입니다. 자, 개념 잘 아셔야 돼요. 요 세 가지는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다라는 거. 기입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니까 이거 바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 잡는 등기가 세 가지다.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따라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말소 등기는 반드시 그 위에 전제 자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입 등기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기입 등기가 없는 변경이나 경정, 말소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입 등기가 있음을 전제로 그 기입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가 세 가지다. 자, 그럼 변경 등기는요.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는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고요. 그 다음 경정 등기는 원시적
역시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는 경정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고요. 그 다음 말소등기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가 불일치하면 아예 등기 지운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불일치하면. 그래서 그때는 말소등기한다라는 거. 자, 그럼 먼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부터 같이 따로 떼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항상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세트예요. 항상 세트로 움직여요.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각각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변경등기도 종류 세 가지고요. 경정등기도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부동산 표시 경정.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권리 변경 또는 권리 경정. 각각 종류는 세 가지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표시. 뭐 어떤 게 부동산 표시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표시가 이제 뭐가 부동산 표시냐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아 이건 부동산 표시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재, 행정구역, 부동산 표시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 건물의 구조. 왜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 뭐 철골조냐, 뭐 벽돌조냐, 뭐 연화조냐 이런 것들. 건물의 구조. 부동산 표시 맞죠? 예. 그 다음 건물의 종류. 뭐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뭐 연립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 그런 거 구별하실 수 있죠, 여러분? 예, 답이 없으신 거 봐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뭐 1종 근린 생활시설이냐 뭐 2종 근린 생활시설이냐 뭐 위락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의 종류입니다. 역시 부동산 표시다, 그죠? 부동산 표시에 뭐 우리 주관식 시험 아니니까 부동산 표시에 뭐 어떤 게 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서 아 얘들은 부동산 표시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잠깐 이제 또 개념 설명 좀 합니다. 먼저 등기 명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역시 또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소유자 여러분, 소유자 등기 명의인 맞습니까? 소유자 등기 명의인 아니에요? 그럼 틀리면 소유자 등기 명의인 아니면 소유자는 뭐예요? 예. 일단 지금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랑 다른 답이 나와서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당황스럽거든요. 이 소유자는 등기 명의인입니다. 소유자는 등기 명의인입니다, 여러분. 소유자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럼 지상권자 등기 명의인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아니요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소유자는 등기 명의인 맞습니까? 하면 맞다라고 나오고 여기 지상권자 등기 명의인 맞습니까? 하면 아니요 나와야 되면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틀렸다고요. 지상권자도 등기 명의인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소유자만 등기 명의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소유자도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소유자 당연히 등기 명의인이고요. 지상권자도 등기 명의인이고 전세권자도 등기 명의인이고 저당권자도 등기 명의인이고 임차권자도 그 등기 명의인이고 즉 무슨 이야기냐, 그 등기상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소유자만 등기 명의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다 권리자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 자, 그럼 이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표시를 할 때 그 명의인 권리자 당연히 기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등기부에 표시를 할 때는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외우실 필요도 없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주소 세 가지. 항상 등기 명의인은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등기 명의는 세 가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한번 혹시 이해를 잘하시는지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에 저당권자 아까 저당권자 누구? 예를 들어 뭐 저당권자 병. 그럼 저당권자 병. 이 병이 등기 명인이에요. 근데 그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가령 채무자을 뭐 채무자 누구 이렇게 기재를 하거든요. 역시 채무자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무자도 반드시 기재해요. 그럼 이 채무자 등기 명인이다. OX. 채무자는 등기 명인이다. OX. X. 채무자는 등기 명인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등기 명인이 아니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뭐 등기부 보실 일 있으면 등기부 한번 봐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무자는요 그냥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지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아시겠죠? 명의만 세 가지 기재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명인, 그 등기상의 권리자, 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 그 다음, 이제 권리인데, 우리 이제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나중에 이건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일단 대충만, 소유권, 당연히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다, 그죠? 권리. 그 다음, 뭐 지상권, 뭐 전세권, 물론 뭐 지역권도 당연히 등기됩니다. 전세권, 저당권, 기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령 증축을 했다. 증축을 했다. 가령 이제 부동산에 표시하면 이제 아까 면적 등기부에 당연히 기재됩니다. 그래서 만약 1층 뭐 면적 100제곱미터라고 현재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현재 기입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뭐 면적은 100제곱미터라고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증축을 했어요. 뭐 증축이 수평 증축이든 수직 증축이든 가령 뭐 2층으로 증축을 했다, 수직 증축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면적이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아까 이제 100제곱미터였는데 이제 200제곱미터 됐다, 그죠? 증축을 하는 바람에 똑같이 이제 증축을 해서 200제곱미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었다, 그죠?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 뭐 건물의 구조 이런 거 바뀐 거 없고 면적만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일부 불일치. 자, 일부 불일치라면 여러분들은 일부 불일치라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부 불일치라면 원시적 후발적 구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전부 불일치는 그냥 말소 지우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일부 불일치니까 지금 증축 일부 불일치거든요. 그러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애시당초 잘못된 겁니까? 나중에 증축을 한 겁니까? 나중에 증축을 한 거다, 그죠? 따라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무슨 등기 방식으로 이미 되어 있는 기입 등기를 시정하셔야 됩니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증축을 한 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그때는 무슨 등기를 신청하셔야 돼요? 부동산. 증축을 한 경우에 무슨 등기 신청하셔야 된다고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이제 등기관은 부동산 표시 변경해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렇게 바꿔줍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 다음 가령 개명 또는 전거. 이제 전거라는 게 이사 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개명 많이 하시죠? 요즘 여기도 아마 개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제가 아시는 지인분은 올 때마다 명함을 줘요. 이름 바뀌었다고. 정말로요. 근데 제가 그게 참 이제 그분이 참 제가 재미있으면서도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거의 볼 때마다 명함을 받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개명하셨다면서 이제 명함을 주시던데 한날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이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개명을 하다 나중에 다시 그 이름으로 다시 또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이름으로 또 개명을 하셨네요라고 이제 그랬더니 예전 이름은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자가 다르다고. 한자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제 상식적으로 뭐 그게 우리 시험과는 관련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한자만 바뀌어요. 그럼 그건 개명일까요? 아닐까요?
계명이에요. 한자가 바뀌더라도 계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과 번호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성은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남성 여성 이거 말고 성 이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게 되신 그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그분 때문에 민법을 개정했어요. 대단하신 분 최진실. 그래서 최진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 781조 6항이 그분 때문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못 바꿨어요. 예전에는 성과번호 못 바꿨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성과번호 못 바꿨었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때가 이제 93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때 최진실 씨가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무슨 뭐 VTR 그 CF 광고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해서 90년대 그 초반에 질투라는 드라마를 그분이 이제 촬영하고 완전 인기를 거의 뭐 정점을 찍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포츠 신문 있잖아요. 예전에 스포츠 신문이 이제 주간마다 이제 나오면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정치인들, 공인들, 연예인과 정치인 이제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인기 순위가 항상 주간 인기 순위가 나왔었는데 최진실 씨가 계속 부동의 1위였어요. 그 90년대 초반에 계속 1위인데 어느 날 제가 이 신문을 딱 봤는데 최진실 씨가 2위로 밀려났어. 최진실 씨가 2위로 밀려났어요. 1위로 딱 등극을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저한테는 사실 그때 뭐 연예인 하면 최진실 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감히 그분께서 1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문민정부다라고 해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군사정부다라고 하고 이제 문민정부다라고 해서 뭐 바뀌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그때 부동산 이제 실명법 여러분들 배우시죠? 실명법. 그다음에 뭐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그분이 또 성격도 얼마나 급하신 분이냐면 그냥 어차피 그때 여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를 기다리면 돼. 실명법 그냥 나오면 기다리면 되는데 성격이 급하셔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회에서 사후로 승인하면서 입법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배우시는 부동산 실명법이거든요. 그분 때문에 배우시는 거예요. 밉죠, 그죠? 부동산 실명법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여기 맞다.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시죠? 1차 민법 내용 잘 지금 기억 못 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한테는 하여튼 부동의 제 마음속에 1위는 최진실 씨였는데, 한순간이라도 그게 밀려나는 게.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성과본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조한희 씨였다가 이제 최한희로 바꿀 수 있게 민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명은요 예전에는 계명은 원칙적 불허였어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불허 인정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 허용. 그럼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돼야 허용을 해줬느냐면 예전에는 최소한 계명 이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진단서 정도는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전에는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을 합니다. 이제 계명 원칙적 허용, 예외적 불허.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불허 허용해주지 않느냐면 신용불량자 있죠. 신용불량자, 채무면탈 이름을 바꾸면서 채무면탈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명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전과자 역시 전과면탈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원칙적 허용.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계명해주더라. 따라서 어디 가서 이제 계명 나 계명 허가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더라 이런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이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명 이제 이름 바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기재가 돼 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전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입니까? 일부 불일치다, 그죠? 일부 불일치. 이름만 바뀐 거니까. 예.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그래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니까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하셔야 된다? 변경 등기. 변경 등기.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 그럼 이름 바꾼 건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후발적이니까. 만약에 애시당초 이름이 잘못 기재가 돼 있었다. 그럼 이거 바로 잡는다. 그때는 무슨 등기? 등기, 명의, 표시, 경정 등기.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인데 미리 강조를 드립니다.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자, 저당권의 채권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저당권의 채권 금액 증액.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고요. 아까 저당권 등기는 어느 구에 된다고요? 을구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작게라도 자꾸 답을 하세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예전에 우리 왜 뭐 서당에서 뭐 하늘천 따지면서 자꾸 크게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크게 하면 할수록 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 줄 수도 있고 또 저랑 또 입장이 괜히 틀린다고 하면 입장 서로 불편하고 하니까 너무 크게는 하지 마시되 자꾸 여러분 답을 하셔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늘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듣고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수업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자꾸 안에서 뭐라고 자꾸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을구에 저당권 등기를 을구에 되죠. 그래서 가령 부동산의 소유자가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A가 가령 갑에게 돈을 1억 원 빌리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 1억 원. 갑이 등기 명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등기부 보시면 이제 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채권 금액 1억 원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A가 갑을 찾아갑니다. 다시 갑을 찾아가요.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5천이 되는 거죠. 1억 5천. 그러면 이제 이미 돼 있는 이 기입등기, 아까 설정등기, 기입등기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그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로 기재가 됐어요. 기입등기입니다. 자, 이미 돼 있는 이 기입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합니다. 실체관계는 1억 5천이거든.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전부 불일치냐, 일부 불일치냐 항상 그것부터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전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예요? 일부 불일치. 금액만 바뀐 거니까 일부 불일치. 자, 일부 불일치라면 다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져보셔야 돼요. 나중에 5천만 원 더 빌린 거다, 그죠? 따라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 나중에 5천만 원 더 빌린 거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럼 후발적 일부 불일치라면 무슨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합니까? 변경 등기 방식으로 시정을 한다. 그럼 변경 등기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채권액이 바뀐 게 부동산의 표시, 뭐 소재 지번 이런 거 바뀐 겁니까? 아니다, 그죠? 그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바뀐 겁니까? 역시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뭐죠? 권리 변경이다, 그죠? 나머지 권리 변경. 자, 그럼 권리 중에서도 지금 저당권이다, 그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변경 등기 하셔야 돼요. 권리 중에서도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서 A와 갑이 등기소에 가서 저당권 변경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관은 저당권 변경 등기부 이렇게 기재합니다. 저당권 변경, 저당권자 갑, 채권 금액 1억 5천으로 등기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이 기입등기, 저당권 설정이라는 이 기입등기와 밑에 있는 이 변경등기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2번으로 기재하지 않고요. 1-1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미 되어 있는 기입등기 중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죠. 불일치하는 부분 뭐예요? 금액.
예, 이 불일치 않은 부분만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줄을 끌 때도 한 줄의 실선을 그어서 지워요. 제가 지금 무슨 색깔로 지웠어요? 빨간색. 그래서 이걸 주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붉을 주자를 써요. 붉은색으로 말수하는 표시를 한다라고 해서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권리 변경 등기의 예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 나중에 부기 등기 파트에 가시면 또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여러분들 말소 등기 하셔야 되거든요.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